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무선랜 아키텍처 세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희 부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반갑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 번 더 뵙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와이파이 6로 시작하는 무선 네트워크 혁신입니다. 오늘 내용은 네트워킹의 트렌드의 변화와 시스코의 무선랜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시스코가 얘기하는 DNA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저희 무선랜 전문 파트너죠. 에어키의 정재철 상무님께서 무선랜 기반으로 한 위치 기반 솔루션에 대한 고객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무선랜에 대한 트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 업무에 접근하는 방식이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바일을 이용을 해서 무선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모바일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의 형태와 모바일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접속하는 환경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유선보다는 무선랜에 대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단말기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단말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업무의 형태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선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라든지 무선에 대한 업무 형태들을 굉장히 유선보다는 무선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선랜을 구축하는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실 무선랜에 대한 고가용성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무선에 대한 아키텍처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죠. 하지만 기존의 유선보다는 무선에 대한 어떤 퀄리티 보장이라든지 어떤 고가용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존 유선보다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무선에 대한 어떤 업무 형태를 다 전향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부분들이 이제 이동성에 대한 부분이죠. 과연 무선에 대해서 로밍을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셀 설계를 통해서도 보완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나 새로운 기술을 동반한 새로운 와이파이 6 기술을 통해서 어떤 그 고가용성에 대한 특히나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같이 동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서비스들을 무선으로 전행했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장애를 예측하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사용자에 대한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장애 대응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지만 바로 무선에 대한 투자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의 환경의 배경은 최근에 업무 형태의 변화라든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라든지 스마트 워킹에 따라서 무선에 대한 트렌드 변화가 있고요. 특히나 업무 시간에 대한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들 자체도 이제는 모바일 워킹을 통해 가지고 업무에 접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어떤 격차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모바일 업무를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 간의 의견 교류라든지 실시간 어떤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지 실시간 문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동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어떤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무선랜에 접근을 하고 있고, 비단 이런 것들은 유선과 무선을 통합하는 하나의 토탈 아키텍처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선랜을 이용한 업무의 패턴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무선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접속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1인 1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AP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무선 내에 접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각 회사들이 개발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속도에 대한 보장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셀룰러에 대한 5G라든지 LTE 환경에서
또 와이파이 환경을 전행했었을 때 과연 빠른 로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최근의 업무 양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무선의 접속을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기존의 구축형 NMS뿐만 아니라 이제는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이런 어떤 토탈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선랜에 대한 트렌드 전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6에 대한 최대 성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와이파이 6에 대한 최대 성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셀 설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최대 성능을 보장하는 어떤 API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스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연간의 기술 노하우와 또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는 별도의 RF ASIC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RF ASIC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무선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별도의 라디오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RF ASIC을 통해서 윕스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무선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별도의 ASIC을 통해서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있고요. 이런 RF ASIC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양한 이벤트 정보들을 게더링하고 주파수 신호를 건들지 않고서도 최대한 무선랜의 컨디션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시스코 AP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6를 비용을 들여서 도입을 하시더라도 최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어떤 하드웨어 ASIC에 대한 차별성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6는 어떤 기존보다 획기적인 속도, 또 개선된 저지연성, 안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ASIC에 대한 차별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술들과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AP 자체가 또 하나의 컴퓨팅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하드웨어 ASIC을 통해 가지고 스펙트럼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무선랜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도의 하드웨어 칩셋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SDN 기반으로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합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스위칭에서 사용하고 있는 OS라든지 무선랜에 쓰는 OS 자체가 서로 상이하다고 하면은 SDN, 즉 유무선이 통합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스코는 이 SDN, 즉 SDA 플랫폼은 스위칭이든지 무선이든지 하나의 통합된 OS를 통해 가지고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구축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위치 개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최근에는 무선랜의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선랜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이동 패턴이라든지 어떤 머무는 시간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벤트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IoT 기반의 플랫폼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기기들이 이제는 센싱 기반으로 무선랜의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양한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다든지 또 통합된 API 안에서 BLE 서비스라든지 직비라든지 RTLS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다양한 단말기 회사와의 에코시스템 파트너십입니다. 사실은 사용자가 어떤 모바일 환경에서 단말기들을 무선랜에 접속했었을 때 그 단말기에 대한 상태 정보뿐만 아니라 단말기에 대한 어떤 그 무선랜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이 제조사와 또 AP 제조사 간에 서로 간에 협약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이거 출시 전에 다양한 어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최상의 솔루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스코는 일찌감치 삼성전자와 이런 모바일 단말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이미 마친 상태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시스코 양사 간의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로밍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또 뒷장에 설명드리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떤 단말기에 대한 아날리틱스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업무에 접근을 하셨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 속도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도 패스트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앱에 대한 지원 속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가오는 와이파이 6E 이후의 기술들도 이제는 제조사 간의 어떤 기술 개발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시스코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과 장점들을 이용해서 글로벌 마켓시어 1위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1위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픈 러닝 서비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과연 오픈 러닝 서비스는 무엇이냐? 와이파이 환경과 셀룰러 방식에 대한 로밍에 대한 갭을 줄이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외부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화상회의라든지 문서를 공유하다가 어떤 실내 환경에 들어왔었을 때는 별도의 SSID를 찾고 거기 ID 패스워드를 등록해가지고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야 되는 방식이 이제 기존 방식인 거죠. 근데 사실 오픈 로밍 서비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리스 로밍뿐만 아니라 어떤 SSID나 ID 패스워드를 접속하는 방식이 아니고 한 번의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또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접속되는 기술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이런 것들은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단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스코 와이파이 6 환경으로 접속이 된다고 하면은 별도의 인증 없이 와이파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보잉고 같은 어떤 대규모에 대한 와이파이 사업자들 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테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리테일 환경,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스트 온보딩이라든지 쉽게 와이파이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타 이런 부분들은 크리에이티브 포탈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벤트 정보라든지 다양한 광고 정보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와이파이 6에 대한 기술은 많은 것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능과 높은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지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원활히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선電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살펴보니까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무선電대한 SLA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무선된 서비스는 사실은 사용자에 대해서 의존해야 되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선랜에 대한 퀄리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후에 자기를 처리하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어떤 설계에 대한 부분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무선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스코가 갖고 있는 DNA 센터의 어슈런스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코의 어슈런스는 바로 분석 엔진입니다. 비단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무선, 라우팅에 대해서 다양한 텔레메트릭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상호 연관성을 분석을 하고요. 이 연관성은 AI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상호 연관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애에 대한 루트 코즈라든지 장애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게 바로 DNA 어슈런스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성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어슈런스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은 비단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라우팅에 대해서도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요. DNA 센터라는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타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이벤트 정보들을 게더링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슈런스에 대한 어떤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구축형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벤트 정보라든지 그 고객사에 맞게끔 별도의 분석에 대한 퀄리티를 제공한다라는 게 바로 시스코가 갖고 있는 DNA 어슈런스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NA 어슈런스 화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사실은 NMS에서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모니터링이 가능했죠.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나오는 시스코의 DNA 어슈런스는 와이파이 6만을 위한 전용 대시보드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와이파이 6에 대한 전용 대시보드는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에 대한 무선 내리는 기대치가 와이파이 6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단말들이 접속을 할 거고요. 또 어떤 업무 형태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무선 내는 환경에 접속을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와이파이 6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코에서는 이 와이파이 6에 대한 전용 대시보드를 별도로 개발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태 정보에 대한 요약 정보라든지 특정 어떤 과거 시간으로 이동해가지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 이 단말기가 와이파이 6 단말기인지 아닌지까지도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무선 랜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보장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DNA 어슈런스 부분은 상태 정보를 디테일하게 클릭할 수 있는 페이지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 단말기에 대한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게 바로 DNA 어슈런스 장점입니다. 특히나 단말기가 무선 랜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인지 혹은 단말기에 대한 어떤 이상 징후를 DNA 어슈런스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가 무선 랜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컨디션 자체를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단말기가 와이파이 환경에 접속을 시도하는데 DHCP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 DHCP에 문제가 있다라고 빨갛게 알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떠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장애를 예측해야 되고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비단 시스코만의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단말기와 파트너십, 즉 공동 기술 개발 통해 가지고 단말기로부터 가져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최상의 무선 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무선 랜에 대한 상태 정보, 즉 랜이던 웬이던 어떤 앱의 전반적인 성능 분석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 네트워크의 측정 지점까지 어떤 대기하는 시간까지도 분석 가능하고요.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어떤 지연 상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무선 랜의 비중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 중단, 서비스의 장애가 이제는 없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빌리티 환경에 좀 더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스코는 이제 DNA 센터 어슈런스 통해 가지고 선제적인 장애가 대응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비단 이제 구축형에 대한 분석 엔진뿐만 아니라 시스코 클라우드 연동해 가지고 어떤 히트맵을 제공하는 거죠. 어떤 상태된 정보를 쭉 개더링해가지고 그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장애된 예측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그린 밴드를 보여주는데 이거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고객사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백데이터를 히트맵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AI 머신러닝 기반 솔루션을 같이 도입한다고 하시면은 좀 더 다양한 어떤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무선 랜에 대한 성능을 사용자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입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와이파이 6가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와이파이 6에 대한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특징들뿐만 아니라 DNA 어슈런스라는 분석 엔진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고객사들이 이미 만족도를 저희한테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시간대에 무선이 끊긴 현상, 이런 증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존의 LMS 방식이라고 하면은 디버깅을 걸거나 어떤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한테 계속 뭔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분석 엔진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이벤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고객의 가장 큰 어떤 좋은 피드백을 주신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국내 S고객 같은 경우에는 VDI를 쓰는 환경이었습니다. VDI 쓰는 환경이었는데 간헐적으로 어떤 무선넷 환경에서 끊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재발 시간까지를 재현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분석 엔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슈 발생 단말에 대한 이벤트 히스토리 관리, 로밍 정보, 그다음에 어떤 단말에 대한 RF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즉각적인 장애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또 해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어떤 머신러닝 기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 정보 모니터링을 가능했기 때문에 선제적인 장애가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 시스코가 갖고 있는 와이파이 6에 대한 어떤 특징과 이 와이파이 6를 어떤 모니터링할 수 있는 DNA 어슈런스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좀 더 혁신적인 무선넷 솔루션을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무선넷 전문 파트너죠. 에어키의 정세철 상무님께서 위치 기반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에어키의 정세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션은 시스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구축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요, 스마트한 자산 관리인 알테레스 솔루션, 스마트한 긴급 호출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하게 머라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한 자산 관리인 알테레스 솔루션입니다. RTLS 솔루션,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한 업무 환경에서 와이파이, 즉 무선넷 인프라를 이용해서 사물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치 추적 솔루션의 가장 대표가 GPS가 될 텐데요. GPS에 비해서는 오차 범위가 작고 지하 및 실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RFID나 적외선 솔루션에 비해서는 인식거리가 길고 범용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실시간성은요, value, 즉 가치와 직결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GPS 신호가 10에서 20초 정도 늦게 수신이 된다면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런 RTLS 솔루션의 구축 방안은요, 기본적으로 무선넷 인프라 위에 구축이 되게 됩니다. 관리하고자 하는 자산이나 대상 체에 태그를 장착을 하고 미리 제작된 신호 지도가 올라가 있는 위치 추적 서버에 태그의 정보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진 태그의 정보들은 사전에 고객 요청사항에 따라서 작성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리, 운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RTLS 솔루션은요, 주요 자산의 위치나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조 및 공정 프로세스 개선, 물류의 이동 경로 파악 및 이동 동선 파악, 임직원 및 내방객의 안전관리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동 가능한 자산의 위치 파악 및 동선 추적에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이러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 부착할 수 있는 태그의 종류 좀 다양한데요. 자산에다 직접 거는 고리 형태의 태그, 컴팩트한 작은 사이즈의 태그, 적외선이나 블루투스 통신까지 가능한 다기능의 태그,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일회용 태그, 야외에서 쓸 수 있는 방수가 포함이 된 야외형 태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운영하는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관리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관리자가 속한 해당 부서의 자산만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다른 부서의 장비들은 디스플레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해당되는 세부 내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맵 기반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팝업이 됩니다. 또한 자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그 태그의 배터리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맵 기반으로 보시게 되시면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그 자산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십니다. 해당되는 자산의 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시면 자산의 상세 내역이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그 실제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인터뷰를 저희가 동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또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 카운트할 때 간호사 출근해서 카운트하는 물품 항목에서 그 체크되는 항목은 한 화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일일이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 이제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화면에서 확인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러니까 기록을 장부에다 따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가지고 출근해서 카운트할 때 이거 어느 병동에 빌려줬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고, 수리 가는 항목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업무 시간이 줄었습니다. 기기가 없을 때 다른 병동에 전화를 하고 찾으러 가고 또 쓴다고 등록을 하고 쓰고 나서 받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병동당 하루에 한 40분 걸리던 업무가 15분으로 줄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업무 만족도인데요. 실제 이런 의료기기를 찾고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는데 반 이하로 줄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보신 바와 같이요. 도입한 이후의 평가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계속해서 확장해서 도입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위치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한 긴급 호출 솔루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년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를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이나 위협 상황에 직면한 경우나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혹은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임직원이나 내방객이 무의식적으로 위험 지역이나 민감한 지역에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진입했을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와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빠른 대응과 조치가 실질적인 대응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태그의 담긴 기능이나 버튼 기능을 이용하거나 혹은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서 비상 상황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난 그 비상 상황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빨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텐데요. 이러한 위치 기반 솔루션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원이나 담당자들한테 긴급하게 팝업이 띄워지게 되고, 인근에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안요원이나 안전요원에게 메시지나 출동 요청이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된 내역은 해당되는 화면을 통해서 처리 결과를 누적시켜서 추후에 관리 데이터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용 태그들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원증 형태로 되어 있는 태그들, 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 태그들, 또는 어깨나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태그들 등 다양한 종류의 태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머라키 클라우드 이용 솔루션입니다.
시스코 그 클라우드 베이스의 네트워크인 머라키는 그 편의성과 성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내에도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보니 내게 맞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에어키가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좋은 거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지사나 지점, 해외 지사 등 각각의 특정 단위의 네트워크 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드웨어의 상태나 통신 로스율, 네트워크 통신 속도 등이 직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수준을 클릭해서 내려가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머라키 장비들을 손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기능에 현재 머라키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은 로그 데이터의 축적 기능, 최근 순서대로 발생한 이벤트를 정립하는 기능 등이 추가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머라키 내 2기종 장비들을 현재까지는 그 장비별로 다른 탭으로 관리를 하는 운영 시스템이 머라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눈에 파악에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그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내용을 담당자에게 메일이나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그 기능도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능적인 추가를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상의 문제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무님이 소개시켜 주신 시스코 와이파이 기반의 응용 솔루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시스코 와이파이 6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선제적으로 장애를 대처할 수 있는 DNA 어슈런스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솔루션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무선 대내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거나 고민이 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은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코와 에어키 솔루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